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일본사 13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일본 자체가 연합국 군 최고사령부 GHQ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상황까지 딱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 찍을 때 준비 단계에서는 내가 얘기해야지 했었던 것을 촬영하다가 깜빡하고 지나친 얘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소련의 대일전 참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 원자폭탄 떨어진 이야기하고 바로 일본의 항복으로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 원자폭탄 투하 직후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을 위해서 참전을 했었죠. 이 소련군이 만주로 들어가서 일본 관동군을 순식간에 괴멸시키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일본이 항복을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했었는데, 제가 이 준비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끄적끄적 써보기는 하는데 막상 촬영 때 그걸 두고 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빡하고 지나쳤습니다. 근데 바로 댓글에 소련군 참전 이야기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어서 이 시간에 챙겨서 언급을 해드려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망했었는데 아주 그냥 처참하게 박살이 났죠. 그런데 이 박살난 일본이 부흥을 하게 됩니다. 되살아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부흥의 계기가 된 것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우리 민족의 아픔 6.25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 6.25 전쟁을 발판으로 전범국 일본이 되살아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자, 오늘 그럼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본은요, 전쟁 직후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 경제, 군사면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는요, 미 군정이 사실상 진행이 되고 있었죠. 연합국 군 최고사령부의 통치였는데 그걸 미국이 주도하고 있었고, 메가더가 들어와서 간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처참했죠. 일단은 뭐 주요 도시들이 박살이 났고 산업 기반 시설들도 다 박살이 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물자가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부족해서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미군정의 사정해서 46년에 들어서서 중유 수입이 허용이 되고 그때부터 일부 공장을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국 군 최고사령부가 이 통치하는 기간에는요, 미 군정청이 전범 기업들, 전범 재벌들을 해체시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평화헌법 있잖아요. 그 평화헌법 체제에서 군사적으로도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도 없고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군사면으로 박살이 난 일본이 어떻게 6.25 전쟁을 활용해서 되살아나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50년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일본에선 몹시 좋아했다고 합니다.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다 라며 좋아했대요. 하늘과 신이 돕는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설도 있어요.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만세를 외쳤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설마 총리가, 일국의 총리가 이웃 국가의 전쟁을 가지고 그렇게 교양 없는 짓을 했을까 싶으면서도 천우신조 어쩔시고 한 거 보면 뭐 충분히 또 그랬을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선 또 당시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신이 또다시 카미카제를 불게 하셨다. 카미카제, 신풍이죠. 신이 또 하나의 일본을 위한 바람을 보내줬다라고 이렇게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훗날 일본이 성장한 후에 일본 내에서도 일본은 이웃 국가의 핏값으로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할 정도로 일본은 6.25 전쟁을 몹시 반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군사, 정치 순서대로 일본이 6.25 전쟁을 이용해서 어떻게 부활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6.25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죠. 이 유엔군은 미군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군은 전쟁 무기, 물자들을 미국에서 일일이 다 가져오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전쟁의 병참기지로 활용을 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일본의 토요타 등 자동차 회사에 군용 트럭 등을 발주하게 되어 전쟁 중에
6.25 전쟁 때 활용된 이 군용 차량의 80%가 일본에서 들어오게 되고요. 무기의 70%도 일본에서 생산해서 들여오게 됩니다. 일본은요, 특수조달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군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물자들을, 전쟁 무기들을 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거의 문 닫았던 일본의 공장들이 활발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쟁 2년 차가 됐을 때에는요, 일본의 400여 개의 공장이 미군을 위해서 돌게 되고요. 전쟁 3년 차가 됐을 때에는요, 미국을 위해서 일본 공장 860여 개가 돌아갈 만큼 활발하게 미군을 위한 생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외환 보유고가 전쟁 전에 2억 달러였는데 1년 만에 9억 달러로 약 4.5배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연합국 군 최고사령부가 일본 재벌들을 해체시켰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재벌들이 6.25 전쟁을 계기로 다시 형성됩니다.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이들을 다시 묶어서 재벌, 그룹들이 다시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49년 당시만 해도 거의 망할 지경이었고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던 미쓰비시, 또 뭐 도요타, 이런 재벌들이 다시 형성이 되고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바로 6.25 전쟁을 발판 삼아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45년에 패망했던 일본이 전후 7년 만인 52년쯤에는 모든 경제를 회복하게 되고요. 기계, 자동차, 중공업 등이 모두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범 국가로 패망했던 일본이 6.25 전쟁을 발판 삼아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군대 보유가 금지가 됐었죠. 일본은 그래서 경찰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도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1950년 7월 일본에서 경찰 예비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름상으로는 이제 군대가 아닌 건데, 일본이 전쟁에서 미국에게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서 7만 5천 명의 경찰 예비대라는 이름으로 무장을 하는 그런 그 상황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경찰을 무장시키는 건데 이걸 경찰 예비대라고 하는데, 미국의 구실은 이거였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내에 군사적 공백이 생기고 미군 기지를 지킬 병력이 부족하다며 7만 5천의 경찰 예비대라는 무장 경찰 세력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상황이 됐는데, 이 경찰 예비대가요, 52년에는 보안대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54년에는 자위대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헌법상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일본이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병력을 보유하게 된 계기가 바로 6.25 전쟁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국제적 정치적 상황을 좀 묶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미국 때문에 일본에 변화가 생기는 건데요. 냉전 체제가 진행이 됐죠. 심지어 동아시아에서 거대한 중국이 공산화가 돼버렸고요. 북한이 또 공산화가 됐고, 그 위에 소련이라는 공산 국가가 딱 자리를 잡게 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6.25 전쟁이 딱 터지게 되면서 남한의 운명도 어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공산 세력에게 저항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면서 일본 살려주기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일본 내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을 추방을 하고 공직의 군국주의자들을 다시 복직시키는 이런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51년 9월에 가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51년 9월이면 6.25 전쟁 중이죠. 6.25 전쟁 중에 미국이 주도해서 연합국 48개국이 모여서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준다는 건 뭡니까? 곧 연합국 군 최고사령부, 즉 미 군정의 통치를 종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약 발효일인 52년 4월 28일을 기점으로 미 군정이 종식이 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작업이요, 일본의 피해국인 중국과 한국의 참여 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중국과 한국의 참여 없이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맺어진 같은 날 1951년 9월 8일에
미일 안전보장조약까지도 체결이 됩니다. 이 조약은요,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이었고요. 일본 내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킨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안보조약으로 미국, 일본의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이 둘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이런 작업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일본이 이런 상황에 놓이자 일본 내에선 또다시 보수 세력들이 고개를 쳐들게 됩니다. 이 보수 세력들은 심지어 50년대를 거치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자라는 이런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자, 50년대 일본의 정치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